네, 여러분 안녕. 자,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자, 똑같이 10강인데 10-2강 이번에는 신라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 먼저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 10-2강에서는 여러분 신라 하대 사회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다. 요게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신라, 통일신라는 왜 흔들리게 됐는가? 사회가 왜 무너지고 후삼국은 다시, 그러니까 왜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다시 분열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핵심 키워드는 김원창의 난, 그 다음 육두품, 호족, 선종, 풍수지리설, 견원, 궁예, 왕건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통일신라를 공부했을 때는 신라가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막 만들고 발전한 걸 보셨을 텐데 신라의 이 후반부를 보시면 8세기 정도, 8, 9세기 보시면 굉장히 혼란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왕의 제위 연도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막 5년, 2년, 나중에 1년, 심지어 그 해에 끝나는 왕이 생기죠. 자, 이 여러분 이 연표가 상징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진골 귀족들의 어떤 권력 투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신라는 진골 귀족 내에서 왕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간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막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왕들의 재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많은 어떤 반란도 발생하고 그러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김원창의 난이에요. 김원창의 난도 이런 왕위 계승과 관련이 좀 있어요, 사실. 김원창의 아버지가 왕위 계승 분쟁에서 좀 밀려서 좀 좌천되거든요. 물론 김원창은 그 시기부터 한참 후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긴 하지만 일단 삼국사기에는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가 밀린 거를 좀 구실 삼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동시에 아마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그런 아버지의 복수도 복수겠지만 중앙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이 경주 지역에서 진골 귀족들끼리 그렇게 막 죽고 죽이고 있죠. 그런 동시에 이 지방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중앙 귀족들이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막 권력 다툼을 하면서 또 동시에 사치를 부린단 말이야. 사치를 부리니까 중앙 정계에서는 조세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많이 수취하는 거야.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잖아. 그 중앙 정계에서는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많이 뜯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김원창이라는 사람은 옛날 아버지의 일도 좀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아, 신라는 이제 끝났다. 내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822년에, 야심차게 한번 반란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여기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전라도까지 해가지고, 신라에 반대해서 나라를 하나 세우죠. 장안이라는 국가 명칭, 그 다음에 경운이라는 연호를 내세워요. 하지만 신라 중앙군의 진압으로 인해서 금방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잠깐 볼 건데, 아까 그 연표를 잠깐 보시면 그 김원창의 난이 발생한 게 1822년쯤이잖아. 자, 이 난 실패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몇몇 반란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 강의에서 유명했던 사람, 여러분 장보고 기억하죠? 해상 세력으로서 장보고. 자,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여러분 846년 요쯤에 846년에 또 반란을 일으켜요. 자, 이 장보고는 여기 보시면 희강왕, 민회왕, 신무왕 이 사람들하고 좀 관련이 있어. 자, 장보고가 세력을 많이 확보해서 해상 세력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 확보하니까 중앙의 진골 귀족들이 이 장보고랑 결탁해가지고 왕위 계승 분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장보고가 나중에 가면 자기가 직접 왕이 돼보겠다는 야망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장보고의 반란도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원창이든 장보고든 결국 진골 사회, 진골 귀족들의 어떤 권력 투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 교과서나 보시면 103쪽에 뭐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죠. 이런 889년. 이거는 백성들의 반란인데
이런 백성들의 반란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귀족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와중에 또 사치 부릴 건 부리고 막 집은 엄청 큰 거 짓고 막 옷은 비싼 옷 입고 먹을 거 잘 먹고 하니까 세금은 필요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막 착취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교과서 103쪽에 나오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시기에 여러분 동시에 또 중요했던 게 여러분 육두품 세력의 동향인데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여러분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에서 육두품도 이제 신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잃어버려요. 원래도 육두품은 불만이 많았어.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이 골품제에 의해서 진골 귀족은 요게 가능한데 요 고위관 관직 있죠. 육두품은 요 위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승진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러니까 이들은 신라는 이제 안 되겠다. 차라리 지방 세력을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지방의 호족이라는 세력이야. 호족, 지방 호족. 자, 이 지방 호족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육두품에 비해서는 지적 능력은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호족은 어떤 지방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은 있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어떤 지략을 펼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육두품과의 결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육두품은 또 자기의 재능을 알아줄 사람들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신라 후기에 가면은, 곳곳에서 이런 지방 호족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지방 호족의 기원이라는 사람, 뭐 양길,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또 다음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견훤, 그 다음에 뭐 궁예, 뭐 왕건 등등이 있어요. 자, 이런 호족들은 유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원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 지방에 세력이 있는 사람들, 토착 세력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앙 정계에서 권력 투쟁하는 와중에 쫓겨난 사람들 있죠. 그런 중앙 귀족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장보고처럼 해상에서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 또는 이 견훤처럼 여러분 이 견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장군인데 장군으로서 권력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장군. 궁예는 좀 신라 왕실 출신이라고는 하죠. 물론 스님이었지만. 그 다음에 왕건은 대표적인 해상 세력이에요. 여기 이쪽에 송악이 있는데 그 송악 쪽에 대표적인 해상 세력이 왕건이었다. 왕건. 그래서 이들의 등장으로 이제 신라는 굉장히 뭐 혼란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견훤이라는 사람이 여기 완산주, 전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해서 요 정도의 땅을 영토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궁예라는 사람은 그 아까 나왔던 양길이라는 사람 있죠. 양길의 부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 송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후 고구려를 901년에 건국한 다음에 나중에 철원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국가 이름은 뭐 마진, 태봉 뭐 이런 식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여기 잠깐 보고 끝낼 건데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궁예가 여러분 나중에 정치를 막 너무 폭력적으로 행사하죠. 막 너무 폭력적으로 정치하니까 결국 쫓겨나고 궁예를 쫓아낸 다음에 그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왕건이었어요. 자, 왕건은 원래 이 송악 지역의 대표적인 해상 세력인데 그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를 건국하죠. 918년에. 그 다음에 왕건이 끝내 이 후백제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신라의 항고를 받아서 고려를 만들게 된다. 936년에 그렇게 막 다 물리치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후삼국 통일 과정은 다음 시간에 광춘쌤이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강을 총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게 발해의 성립과 발전이었죠? 자, 발해를 세운 왕이 바로 대조영이었어요. 그래서 대조영은 고구려 및 말갈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초기 국가 명칭은 진국이었다. 자, 이 대조영을 이은 무왕은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했다. 그래서 당나라를 한번 공격하고, 그 다음에 흑수말가를 제압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문왕. 마찬가지로 독자적 연호는 계속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일본과도 계속 교류를 했다. 그 다음에
황상칭호를 썼다, 황제칭호를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앙 뭐 정치 제도든 뭐든 이런 각종 문물 제도를 정비해서 어떤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선왕시기에 가면은 발해가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해동 성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정치 제도를 보시면 당나라의 것을 조금 적용한 삼성 육부제, 하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다음에 지방 행정제도를 잠깐 봤는데 5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각 촌락은 말갈 촌장들이 다스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발해 문화는 여러분 융합적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당, 말갈 문화가 섞여 있었다는 점. 고구려 문화의 요소를 보시면 고분에서 천장이 약간 그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식의 천장, 그 다음에 온돌, 그 다음에 기와에서 좀 고구려 문화 요소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쪽 요소는 어떤 벽돌 고분, 그 다음에 수도였던 상경성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말갈 문화 요소는 당시에 어떤 무덤 양식에서 약간씩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2교시에 봤던 게 신라였어요. 그렇죠? 자, 이 통일신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이 진골 귀족들의 권력 투쟁 때문이었다. 그래서 왕위 계승 분쟁 그런 거에 더불어서 걔들은 싸우면서 계속 사치까지 부리니까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어떤 능력 있는 육두품 계층들은 이 신라를 이제 외면하고 지방 호족들한테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건 김원창의 난이나 뭐 장보고의 난, 그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같은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호족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보시면 대표적으로 뭐 견원, 궁예, 왕건, 양길, 기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출신들이냐면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들 또는 중앙에서 밀려난 낙향 귀족 또는 군대 지휘관 또는 해상 쪽에서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해상 세력 또는 아까 뭐 원종과 애노처럼 뭐 농민 지도층도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지지했던 게 바로 이 육두품 세력이 있었다. 아, 그 다음에 아까 쌤이 깜빡하고 얘기 못했던 게 이런 요소들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을 좀 할게. 자, 당시 지방호종은 인적 재원으로는 육두품 세력들이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이 풍수지리설이나 선종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 풍수지리설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 땅에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땅은 되게 길하고 어떤 땅은 되게 흉한 거죠. 근데 당시에 이 풍수지리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경주 지역의 땅의 기운은 이미 쇠했다. 그래서 경주는 이미 망할 땅이고 다른 쪽의 땅이 이제는 대대로 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컨대 뭐 견원이라면 이제 전라도 쪽 있죠. 전라도의 땅이 길한 땅이다. 뭐 그런 거를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경주는 이미 망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선종은 뭐냐면 불교인데 여러분 옛날에 신라 중앙 귀족들은 교종이라고 해서 어떤 책으로 된 불교 경전 있죠. 그걸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근데 지방 호족들은 중앙에 있는 진골 귀족에 비해서는 학문적으로는 좀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종이라는 어떤 불교 교리보다는 선종, 본인 스스로 막 돌을 닦아가지고 깨닫는 거야. 계속 기도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실력을 좀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의미에서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 좀 더 실천적인 학문이거든요. 실천적인 불교예요. 그래서 지방 호족과의 성격이 좀 맞았다. 그래서 지방 호족의 지지 기반으로서 육두품, 풍수지리설, 선종이 있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의 성립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호족들이 있었지만 그런 호족들을 결국 통합한 거는 후백제 견원, 그 다음에 후 고구려의 궁예가 있었다. 견원은 완산주를 도읍으로 해서 건국을 했고요. 백제 부흥을 표방했다. 그 다음에 궁예는 송악을 근거로 건국을 했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수도로 옮기죠. 그걸 태봉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궁예는 고구려의 부흥을 표방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는데 일단 여러분 오늘 10강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후 과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후 과제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